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마리아 독서클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이번 두 번째 수업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 이 샤론 모알렘의 아파야 산다라고 하는 책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목차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제 1장 철들면 죽는 병이다 라고 해서 요 철에 대해서 그리고 뭐 다양한 산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1장보다 2장을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2장에서는 지질 시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진화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용액의 농도 화합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 빼고 모든 내용들이 이 빙하기를 이겨낸 당뇨병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빙하기를 이겨낸 당뇨병이다라고 하는 요 챕터를 우리 학생들이 읽어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진짜 모든 데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할 내용들이 진짜 많은데 저는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있는 본문을 보면서 그냥 나한테 팍 꽂힌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쌤이 꽂힌 문장 있죠. 이런 문장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 우리 당뇨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당뇨병은 자,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제1형, 제2형 당뇨 뭐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제2형 당뇨가 이제 유전에 의한 영향이 많다라고 하는데, 자, 당뇨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 어떤 것이죠? 우리 몸에서 혈액의 혈당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제 오줌으로 나오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당뇨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 내, 쌤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혈액 내, 자, 포도당의 농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혈액 내의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량이죠. 우리 몸의 항상성이죠. 혈당량이나 항상성을 주관하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생리작용 호르몬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를 주관하는, 도와주는,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네. 자, 인슐린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요 내용, 빙하기를 이겨낸 당뇨병이다라고 하는 요 내용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제가 이제 꽂혀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과 함께 우리 이제 다양한 커리큘럼, 중, 초, 중, 고 이 커리큘럼에서 어떠한 것들이 관련이 있는지 빡 설명을 한다면 이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는데, 자, 여러분, 바닷물은 몇 도에서 얼어요? 네, 써볼게요. 자, 바닷물에 어는 점, 또 0도 그러지 마세요. 네, 자, 바닷물에 어는 점은 0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어는 점이 0도보다 낮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럼 자, 내가 질문을 던질게. 자, 왜 0도보다 낮아요? 그럼 무식하게라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바다에는요, 소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어서 0도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맞죠? 자, 이게 좀 유식하게 말한다면, 용액의 총괄성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화투, 일반 선택 과목에서 들어가는데, 자, 이 용액에 입자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어는 점은 내려가고 끓는 점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식한 단어 한번 써야 되니까 용액의,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아마 중1 정도까지 되는 학생들도 대한민국 교육을 잘 받았으면 다 알 거예요. 바닷물은 0도보다 더 낮은 데서 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축축축.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몸에도 요 바닷물에 있는 소금처럼 많은 용질이 엄청나게 녹아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의
이 어는 점. 우리 얼어 죽잖아. 자, 얼어 죽기 전까지 이 어는 점. 혈액의 어는 점은 당연히 0도보다 낮겠죠. 그런데 이거죠. 자, 어떤 사람은 혈액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포도당이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엄청 많아. 그럼 이 사람은 얼어 죽는 게 일반인보다는 더 힘들겠죠. 자,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남기 좋을까요? 네, 추운 지방이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잘 보니까 제가 뭐 북반구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추운 지점. 여기 추운 지점. 북유럽 사람들은 혈액에 일반인들보다 특히 아프리카 쪽에 이런 사람들보다 이 혈당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이걸 뭐 혈당량이 높으면 당뇨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 너무 잘 살아가. 뭐지? 혈액에 이 당은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잘 살아갈까 했더니 여기 이제 북유럽 사람들이 빙하기를 견딘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래서 빙하기를 견딘 게 몸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이제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는 다 아는 건데 쌤은 이제 사실 나에게 필요한 사실이 이거였어요. 다시 자, 쌤이 약간 꽂힌 문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였어요. 잘 봤더니 이것도 이제 많은 연구입니다. 인간은 1000년 내에 느끼는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빙하기가 온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온도가 따뜻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몸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1000년 이내는 거의 못 느끼는 거. 나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못 느끼고 그리고 너희 왜 가장 최근에 이제 빙하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또 이게 동화과학에서 화석과 지질 시대 할 때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이렇게 하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빙하기 중에 트라이아스기가 있는데 얘가 이 빙하기가 그냥 끝나는데 3년이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와 뭔데 간빙기가 바뀌는데 지금은 더 급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이내로 모든 게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건 다 진화론이니까 과거로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빙하기를 견뎠고 그 빙하기의 흔적이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당뇨병이 있어요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네, 여기 2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 쌤이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내용들인데 이것 말고도 정말 괜찮은 내용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 학생들이 참고를 하면 좋고요. 네, 책 소개를 하는데 이게 사실 솔직히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기록에 남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이제 주제들이랑 연결이 되는지라고 한다면 일단 통합과학에서는요. 진화와 관련이 되겠죠. 진화와 관련이 되는데 쌤은 통합과학 1에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 봐요. 자, 쭈쭈 이쪽 보면 당뇨병은 결국 우리 혈액 내에 이 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인슐린 때문이다라는 거. 인슐린이 이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슐린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병 중에 일부는 인슐린을 못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사를 이렇게 우리가 다 몸에 직접 주사를 놓아야 되죠. 자, 보시면 이 인슐린과 관련돼서는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돼요. 우리가 다양한 염기 서열을 다 찾았기 때문에 현재 세균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죠? 인슐린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쌤은 우리가 어떤 뭐 세특 자료나 뭐 수행평가 자료나 내가 어떤 독서 후기를 남긴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화론과 관련이 있네. 근데 이런 진화론이 이제 어떻게 뭐 된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 인슐린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포 내 정보 흐름 부분에 코돈
이 염기 서열과 또 우리가 좀 접목을 해서 이제 글을 쓰거나 후기를 남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개통도를 본다면 이게 사실 고2, 고3에도 다 큰 도움이 되니까 쌤이 봤을 때 이게 일단 용액의 진학이 바닷물은 0도보다 밑에서 온다라는 걸 초5 때 안 배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통도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도 이 용액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고2, 고3 일반 선택으로 가면 쌤은 내가 이게 지금 0도보다 낮은 데서 온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용액의 농도 그리고 삼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2로 들어가면 실제 진화에 대해서 개통도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또 여기 세포의 정보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코돈 말고 안티코돈도 이야기하고 프로모터도 설명하고 되게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나의 글을 써보면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읽어봐 주시고요. 선생님 한 20년 전에 블로그를 했었는데 봤더니 선생님 이제 이걸 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쌤은 이제 내가 예전에 뭘 했는지 내 흔적들을 다 찾아봤는데 쌤이 한 20년 전에 뭘 했냐. 맨날 책만 읽으면 독후감을 쓴 거야. 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쌤은 이 책을 읽고 이 독후감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독후감에도 내가 뭘 썼는지 아세요? 이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쌤은 이걸 이제 키스트를 준비하면서 내가 읽은 모든 책의 기록들도 보면서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무슨 생각, 사실 5년 전에도 썼어, 알겠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비교를 하는데도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됐는데 혹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쌤이 설명해주는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막 다 생활기록부에 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나처럼 약간 나는 막 전체 공개해서 막 관종처럼 막 쓰고 모르는 이제 이웃들이 와서 글 달아주면 이러면서 막 책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컴퓨터의 이 하드에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겨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 책 소개의 2장이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제발 이 키스트 보고 그 책 읽고 선생님 키스트 댓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구절이 좋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학생들이 정말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나 막 미칠 것 같아. 막 심장이 뛸 것 같아 그러면요. 아무튼 우리 모두 이 심장이 뛰면서 네.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고등학교 이 모든 생기부를 완성하면서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2번 아파야 산다 2장 당뇨병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